조카의 왕자를 빼앗은 왕 세조 일부. 1452년 봄 조선의 하늘이 무너졌다. 문종 사망. 세종의 뒤를 이어 조선을 이끌던 왕이 재위 2년 만에 눈을 감았다. 너무 짧았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세종이 만든 나라였다. 훈민정음을 만들고 집현전을 세우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설계한 왕. 그 뒤를 이어받을 왕이 문종이었다. 문종은 세종을 닮았다. 학문을 알았고 신하를 존중했으며 백성을 기억했다. 조선은 기대했다. 세종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라고. 그러나 문종은 몸이 약했다.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병이 깊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신하들에게 부탁했다. 내 아들을 부탁하오. 그 아들이 단종이었다. 12살이었다. 문종의 눈이 감겼다. 조선의 봄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왕좌에 앉은 소년 단종은 왕이었다. 그러나 왕이 아니었다. 조정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황보인, 김종서 이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다. 어린 왕을 앞에 두고 이들은 계산하고 있었다. 왕이 어리면 신하가 강해진다. 황보인과 김종서는 왕을 보필하는 척하며 조선의 실권을 손에 쥐었다. 왕명은 형식이었다. 진짜 명령은 그들에게서 나왔다. 궁궐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 권력은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고 조용히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다.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 문종의 동생, 단종의 숙부. 그는 궁궐 한쪽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어리석지 않았다. 군사를 알았고 사람을 읽었다. 권력이 어디로 흐르는지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했다. 그러나 권력은 철저하게 그의 바깥에 있었다. 왕의 숙부라는 이름, 그것은 지위였지만 동시에 감옥이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견제받는다. 너무 멀리 있으면 기회를 잃는다. 그는 형 문종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다. 세종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왕위는 장남 문종에게 갔다. 수양은 평생 왕의 형제로 살아야 했다. 그 억압을 그는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내면에서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수양은 기다렸다. 관찰했다. 계산했다. 그리고 문종이 죽은 그 순간 수양의 불씨가 살아났다. 결론을 내렸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는다. 대신 중심 정치가 굳어지면 왕권은 껍데기가 된다. 껍데기가 된 왕권은 다시는 살아나지 않는다. 수양은 결심했다. 1453년 10월 10일 밤 달도 없었다. 수양대군의 사람들이 김종서의 집을 향해 움직였다. 조용히, 빠르게, 돌이킬 수 없이. 김종서는 조선 최고의 무신이었다. 북방 여진족을 몰아낸 장군이었다. 세종이 직접 신뢰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집 앞에서 죽었다. 경고도 없었다. 저항할 시간도 없었다. 대문이 부서졌다. 칼이 번쩍였다. 김종서는 그날 밤 죽었다. 수양은 멈추지 않았다. 황보인, 이조판서 민신, 좌찬성 이양 이름들이 불렸다. 그리고 사라졌다. 날이 밝기도 전에 조선의 권력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 조정은 단 하룻밤 만에 뒤집혔다. 수양은 이것을 반란이라 부르지 않았다. 왕권을 되찾은 것이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알았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계유정난, 난이라는 글자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 밤 어린 단종은 궁궐 안에 있었다. 13살 소녀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다. 아니, 알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이 단종의 운명이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남아있었다. 단종! 수양이 아무리 권력을 쥐어도 단종은 살아있었다. 세종의 손자, 문종의 아들, 조선의 정통 혈통. 정통성은 철저히 단종에게 있었다. 단종이 존재하는 한 반대 세력에게는 명분이 있었다. 우리는 진짜 왕을 섬긴다. 그 한마디로 언제든 반란이 일어날 수 있었다. 수양은 알았다. 왕이 되어야 했다. 1455년 단종은 왕위를 내놓는다. 왕명이었다. 그러나 왕의 뜻이 아니었다. 단종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버지 문종의 얼굴이 떠올랐을까?
내 아들을 부탁하오라던 그 마지막 말이 생각났을까?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저항하면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 순순히 내주면 목숨은 건진다. 15소녀는 그 냉혹한 계산을 해야 했다. 옥새가 넘어갔다. 수양대군 즉위. 세조, 조정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이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조선은 알고 있었다. 세조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승계가 아니었다. 1456년 여름, 세조는 연회를 열었다.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그 자리에 다른 계획을 품은 자들이 있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송원, 집현전에서 세종의 학문을 배운 학자들, 세종이 아끼고 키운 조선의 지성들, 이들에게 세조는 왕이 아니었다. 왕자를 훔친 자였다. 단종을 짓밟은 찬탈자였다. 계획은 단순했다. 연회 자리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포기시킨다. 그러나 거사 당일 계획은 시작되지 못했다. 내부에서 고발자가 나왔다. 세조는 이미 알고 있었다. 궁궐의 문이 닫혔다. 군사가 움직였다. 이름들이 불려졌다. 고문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6명 모두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형틀 위에서 그들의 대답은 하나였다. 우리는 단종의 신하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세조는 그들을 바라봤다. 충성이라는 것이 이토록 강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세조의 내면을 흔들었다. 능지처참 6명의 이름은 피 속에서 역사에 새겨졌다. 사육신, 죽어서 더 살아난 이름들이었다. 1457년 세조의 친동생 금성대군이 단종 포기를 시도했다. 이제는 가족마저였다. 세조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었다.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다. 16살 소년이 산골 유배지로 보내졌다. 유배된 지 불과 4개월, 1457년 10월 사약이 내려왔다. 조선의 정통 혈통은 소리도 없이 끊겼다. 잔혹했다. 그러나 계산적이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반란의 명분은 사라지지 않는다. 세조는 그 진실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알고 있었다. 그 이후 세조는 멈추지 않았다. 집현전 폐지, 세종시대의 심장을 없앴다. 사육신의 중심이 집현전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통제되지 않는 지식인 집단은 언제든 칼이 된다. 세조는 그것을 체험으로 알았다. 6조 직계제 강화, 의정부를 약화시키고 각 부서가 직접 왕에게 보고하게 했다. 논쟁은 사라졌다. 왕이 말하면 신하가 움직였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경국대전 편찬 작업 본격화, 군제 정비, 오의 체제 완성, 북방 안정, 피 위에서 그는 국가를 재건하고 있었다. 세종이 이상을 설계했다면 세조는 그 이상을 부수고 현실 위에 새 구조를 세웠다. 아름답지 않았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다. 세조는 폭군이었을까? 아니면 혼란을 끝낸 냉혹한 군주였을까? 세종은 백성에게 글자를 주었다. 세조는 백성에게 질서를 강요했다. 세종은 사랑받으며 기억된다. 세조는 두려움과 함께 기억된다. 그러나 역사는 말한다. 사랑받는 왕만으로는 나라가 굴러가지 않는다고. 나라의 뼈대를 만든다고.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역사는 지금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조 이야기의 진짜 공포는 여기서 시작된다. 모든 적을 제거했다. 왕자를 완전히 장악했다. 반대 세력은 씨를 말렸다. 그런데 세조는 잠들지 못했다. 단종의 얼굴이 보였다. 성삼문의 눈빛이 떠올랐다.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가장 깊은 공포 속에 살고 있었다. 다음 편에서는 그 공포가 세조를 어디로 끌고 갔는지를 따라간다. 권력의 정점에 오른 자가 왜 신 앞에 무릎을 꿇었는가? 왕이 된 자의 악몽은 무엇인가? 구독과 좋아요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게 합니다.